자, 이스코. 네. 이스코 좋아하나요? 이스코, 알코르코, 뭐 데라 뭐 이름이 뭐 이름 있었던 것 기억. 같은데. 프란시스코. 프란시스코 맞아요. 네. 프란세스코 파브레가스에서 히드라를 뺀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이스코 좋아합니다. 저는 이 기술적으로 이스코가 볼 간수하고 흔들고 할 때 그 장발 시절 이스코가 있었죠. 머리 휘날리고 수염 막 이렇게 덕지덕지하면서 뭔가 축구 도사 포스를 뽐낼 때 그때 왜 그렇게 멋있어 보였나 모르겠어요. 나름 있었죠. 그때 전술도 이스코 시프트라 그랬잖아요. 있었죠. 네. 그리고 덕현이는 이제 말라가 때 이제 이스코가 좋았었던 그 타이밍 때문에 그랬을 수 이스코 있죠. 얘기를 또 자주 했어요. 근데 이스코가 불만이 떴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10월 말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가 이미 있었어요. 그때 엘 클라시코 깜누 원정에서 3대1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이겼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코는 서브 명단에 들어가 있었는데 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체 카드 5장 중에 석장을 썼는데 석장은 바스케스 모드리치 호드리고였어요. 그러니까 안 쓰였죠. 거기에 대해서 벤치에서 이스코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좀 나왔다 그러면서 아세스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단 저요 나 선발로 쓸 때는 50분이나 60분에 바꾸고 교체로 쓸 때는 80분 이후에나 바꿔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좀 이렇게 나왔어. 완전한 현타에 빠진 말이죠. 그렇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마르카와 아스에서 동시에 보도를 했는데 사실 마드리드 얘기를 아스와 마르카에서 동시에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꽤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예. 이야기한 걸 보면 이번 겨울에 이스코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출전 시간을 제대로 얻지 못해서 좀 지쳤고 레알 마드리드 이미 얘기를 했다. 내 오퍼 좀 들어달라. 그런데 즉 이거는 이적 요청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스코의 출장 시간 한번 보죠. 네. 실제로 어느 정도 못 뛰었는지. 사실 이스코가 16, 17 시즌에 제일 좋았어요. 그때가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이스코 시프트. 이스코 시프트.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쓰면서 이스코가 그렇죠. 공미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뭐 앞쪽에는 또 바스케스가 될 때도 있었고 아센시오가 될 때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재미를 많이 봤어요. 일단 이스코가 그 당시 빌드업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던 게 첫 번째였고 상대 수비 미드필드 사이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잡혀 있었어요. 맞아요. 4-3-3 기준으로 이스코는 어느 위치에 뛰건 본인이 넘겨받을 선호하는 지점까지 가기에 어느 정도 이동이 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윙포도 애매하고 중미로 쓰자니 밸런스나 이런 부분이 안 좀 맞아. 불안해지고. 근데 다이아몬드 사사이는 빌드업에 대한 부담도 뭐 측면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팀이 안고 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스코가 최적의 위치에서 뛸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스코 시프트가 그때 변형 4-3-3 다이아몬드 사사를 했을 때 굉장히 쏠쏠하게 써먹었고 네, 저는 그래서 그때 모습에 이스코한테 그렇지. 많이 반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 시즌에 또 이스코를 아끼는 분들이 많았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뭐 나름의 출장 시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지단 감독의 일기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2018-19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는 로페테기가 잠깐 왔었고 이후에 솔라리가 뭐 감독 대행 같은 개념으로 중간에 부임해서 있었는데 결국에 지단으로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시즌이나 이번 시즌 보면 확실히 출장 시간을 못 얻고 있는데 그러면 지단이 갑자기 안 쓰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단은 이스코를 누구보다도 잘 써먹었던 감독이에요. 그래서 지단이 돌아올 때 한동안 솔라리가 있을 때 이스코가 되게 외면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코가 사실 저는 지금 이적 요청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도 되게 늦은 거라고 봐. 이미 솔라리 때도 보면 그런 루머들이 있었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 그때도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단 감독이 돌아올 때 받았던 기대는 지단이니까 다시 이스코를 핵심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2019년 여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럼 지단이 갑자기 이스코와 뭐 사이가 틀어졌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기량의 문제가 생긴다. 이제는 생겼다. 그렇게 보이는 쪽이 라고 얘기하는 게 많죠. 합리적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말라가에서 이스코는 뭐 그때 소년가장 얘기도 들었었고 덕현 형이 워낙 좋아하시고 워낙 또 좋아했었고 말라가에서 플레이는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한 이후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 다이아 사사이 4-3-1-2의 형태에서 시프트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조커로 경기의 판도를 바꾸는 스타일의 플레이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긴즉슨 바꿔 얘기하면 이 선수는 본인 중심으로 팀의 전술을 맞춰주고 여기에 몰아주면 터치를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의 지배력을 되게 높게 가져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스코가 하나의 단점이 뚜렷해요. 팀의 템포를 본인이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유형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지. 볼을 잡아두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템포가 잡아먹혀요. 네. 그러니까 이스코가 중심이어야만 이스코를 쓰기에 팀도 부작용이 덜하고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는 때는 경기 지배력이 높아지는데 안 될 때는 그냥 같이 말리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스코를 살리기 위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좀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뒤쪽에 모드리치나 토니 크로스 같이 완전히 경기의 지배력을 확실하게 높여줄 수 있는 선수가 받쳐줘야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를 해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4-3-1-2의 단점은
문제점은 뭡니까? 측면 공격의 부재입니다. 근데 이 측면 공격을 마르셀로 카르바알 같은 그때 당시 초 월드 클래스 풀백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게 같이 잘 물론 이스코가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스코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이 맞아졌을 때 이스코가 좋은 활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의 레알 스쿼드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 월드 클래스급 풀백도 지치거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카르바알은 물론 이번 라운드에 엄청나게 잘했음에도 음. 불구하고 어쨌든 카르바알은 문제는 뭐냐면 부상 또 잦아. 결국 꾸준히 나오지 못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전이랑 나이 차이도 있고. 네. 그리고 마르셀로는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 조금 아쉽죠. 네, 그리고 팬으로서. 있는 맨디는 마르셀로만큼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고. 토니 크로스와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는 여전합니다만 모드리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전 자원이 아니에요. 발베르데를 주전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기량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출장 시간이 떨어져서 네. 글을 좀 들쓴 건지 나왔는데 못해서 출장 시간이 떨어진 건지 뭐가 먼저인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왔을 때 퍼포먼스가 별로다. 이미 이스코를 잘 써먹었던 지단도 이 정도로 안 쓰는 거는 이스코가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버티기 힘들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팀하고 조합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 네. 예. 자 그러면 이스코는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우리가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링크가 나는지를 봐야 돼. 자 일단 맨체스터 시티랑 링크가 납니다. 역시 기술 좋은 스페인 선수들이 항상 맨시티와 네. 링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언뜻 봤을 때 이 선수가 그러면 언제나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왼쪽 메짤라 자리. 네. 예, 우리가 이전에 잠깐 뭐 이야기가 나왔던 스페르 데포르테에서도 이강인이 만약에 맨체스터 시티에 온다면 그 자리에 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나는 또 링크 나는 유력한 선수 중에 하나가 밀란의 베나세르죠. 베나세르 요즘엔 축신이죠. 잘하니까. 네, 캐시랑 같이. 예, 근데 그 자리에 이스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저는 사실 프리미어리그의 웬만큼의 미드필드는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의 속도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민첩함이나 팀에 녹아들 수 있는 운영까지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스코한테 항상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게 무조건 본인이 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팀의 중심이 있을 시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역할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맨시티는 덕배가 있고 이스코까지 같이 서로가 중심이 되기 위한 경기 운영이 되어버리다 보면 오히려 팀으로서는 좀 부작용이 될 수 있는 위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그 자리가 다비드 실바가 있었잖아요. 다비드 실바는 본인이 조연도 되고 주연도 되고 다 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공을 가지고 있는 온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 그 다음에 팀을 동료를 활용한 어떤 그 두뇌 플레이, 그리고 템포를 업도 시킵니다. 다비드 그렇죠. 실바는. 온더볼이 강하지만 공을 몰고 올라갈 때 속도도 꽤 좋은 선수예요. 사네가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실바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룰루이스 사네가 부상으로 말아먹은 것도 있지만 같이 다비드 실바가 있을 때 없을 때랑 엄청 차이가 사네의 크죠. 그 퀄리티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주고 네. 사네와 같은 운동 능력 있는 선수한테 적절하게 패스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난 거지. 소시에다드 가서 하는 거야. 요즘 축신이잖아요. 미쳤잖아. 실바는 예. 핵심이지. 확실히 보면 웨데고르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가서 좀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시 웨데고르가 아직 앞날이 창창한 선수입니다만 월드 클래스를 찍었던 다비드 실바와는 퀄리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스코가 그 자리에 어울릴 것 같지는 않다. 맨시티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또 하나. 아스날도 링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나요? 지금 아스날의 사정상 누구라도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공격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코 환영합니다. 지금 아스날의 일단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지금 아스날의 상황이라면 가릴 것 없이 공미 자리의 선수는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격적인 부분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토마스 파티 이야기를 맞췄었던 AFC 벨이 겨울 소버슬라이, 여름 뭐 아우아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몰라요. 베리 얘기해서 요즘 좀 그 또 그렇게 될지도 몰라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여튼간에 누군가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선수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르테타와 에두가. 그래서 이스코만 오더라도 당연히 와합니다. 이지만 그렇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사실 프리미어리그 자체하고 좀 뭔가 아직까지 상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그래, 같아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역시 안첼로티가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군요. 에버튼과도 링크가 납니다. 에버튼은 실제로 에버튼이란 안첼로티가 하메스랑 이스코를 하메스코로 쓴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레알에 있을 때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나요? 일단 에버튼도 앞으로의 과제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수비 보강이 제일 첫 번째지만 하메스에게 집중되어 있는 공격 플레이메이킹의 지분을 약간 분산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단적으로 맨유전 에버튼을 보면 하메스가 있는 오른쪽으로 맨유가 왼쪽 위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하메스가 묶이고 수비에 가담하고 그치. 그러면서 에버튼은 공격으로 전환 자체가 아예 안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에버튼도 굳이 따지면 아스날하고 상황이 비슷해 보이는데 누구라도 하메스의 부담을 덜고 팀의 퀄리티를 공격에서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쌍수를 두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히샬리송, 하메스 둘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크잖아요. 에버튼이 골닷컴에서는 가장 뭐 이스코와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 이스코와 관련된 링크 3개는 다 신빙성이 높지 않은 데니까 네. 그냥 한번 슥 지나가시면 그냥 됩니다. 상상만 해보는 네. 정도. 저는 두쿠레 알랑 하메스 한쪽에 앙고보다 이스코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훨씬 낫겠죠. 낫죠. 예. 예. 다만 그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템포 문제. 근데 또 하메스 보니까 나는 되게 템포에 적응 못할 거라고 봤거든. 또 잘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 물론 이스코가 조금 더 약간 다른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또 뭐 안첼로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잘 쓸 수도 있다고 보이는 것도 있고. 다른 팀들보다 다른 팀들은 뭐 아스날 그리고 당장 맨시티 상대 팀들이 템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들이에요. 근데 에버튼은 아직까지는 상대가 물러서기보다는 올라오죠. 적절하게 맞불을 놓거나 적당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의 넓어진 공간 사이에서 무언가 볼 터치의 여유를 좀 더 가지고 더 풀어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적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나왔던 팀들 중에서는 에버튼이 가장 이스코를 긍정적으로 쓰기에는 아하. 괜찮은 환경이 있다고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 이스코가 또 피해를 온다고 그러면 그거 보는 재미는 확실하죠. 기술적인 부분. 아 재밌잖아. 아, 그럼요. 일단 스타 플레이어 아니에요. 스타 아무리 플레이어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금 네. 안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타 플레이어니까 요거는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항상 나오는 믿고 쓰는 레알산. 미스레 과연 어떻게 될지. 세바이스 씹새끼 쌈새끼 개새끼가 쌈박질하고 지랄이야. 네.